머리가 마시는 우유. 아기가 우유를 마십니다. 두뇌도 함께 마시는 중입니다. 뇌세포 구성 성분 DHA가 아기 머리를 깨워주니까. 남양 아인슈타인. DHA로 아기 두뇌에 힘이 되자. 1등 품질 남양. 자, 오늘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엄마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확장된 주제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아빠를 위한 주제로 저희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육아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실 한국아동심리발달 마곡센터의 나혜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난해 이제 기질 검사로 많은 분들에게 저희의 그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의 진행 방향에 아주 그냥 척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에서 연기자로 또 아빠로 남편으로 그다음에 또 사업으로 아주 그냥 정말 바쁩니다. 슈퍼 연예인 최승경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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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지금 몇 살 됐죠? 이제 저희 집에는요, 대단합니다. 중2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중2가 돼서 사춘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 와이프가 저랑 동갑이에요. 갱년기가 있어요. 사춘기, 갱년기 두 명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갱년기가 1등입니다. 갱년기가 다 박살내요. 사춘기 박살납니다. 저는 그래서 집에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TV를 볼 때 무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무음으로 보는데 웃긴 거는 소리가 저한테는 다 들립니다. 왜냐하면 입을 다 읽어요. 그리고 거기에 환호가 다 들려.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네. 지금 또 새롭게 벌리신 일이 어떤 거죠? 요즘에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육수 있잖아요. 육수를 이제 옛날에는 온갖 재료를 넣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바둑알 만한 육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넣기만 하면 육수가 되는 그걸 만들어서 네, 아빠들의 모습은 내가 애 키우는데 딴 거 없잖아요. 집 있다고 와가지고 너 애 키워? 딱 와가지고 나는 뭐? 자, 너를 위해서 내가 돈 벌어왔다. 자, 애 키우는데 이거면 되지 않아? 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아빠들의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하면 다 되지 않아 생각하는데 이제 요즘 추세가 어떠냐면 형님 라떼 파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떼 파파. 네. 이게 뭐냐면 스웨덴, 이제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유래한 말인데 한 손에는 아빠들이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끈다는 데서 이렇게 여유롭게 아기를 육아를 도맡아하는 데 신종 단어로 생겨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급이 돼서 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제는 아빠들이 단순하게 아빠는 밖의 일, 엄마는 뭐 아기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의 여유처럼 같이 이제 즐기는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 아빠의 중요성이 이제 많이 느껴진 겁니다. 저 오늘 선생님 모셨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에 아빠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육아에 아빠가 필요한 이유는 가족 구성원 중에 가족을 맺어질 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진화심리학에서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엄마는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나면 에스트로겐 함량이 조금 줄어요. 힘이 많이 필요하니까 남성처럼 에너지가 많이 써야 되니까.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좀 줄어요. 그 이유는 감성적이고 아이를 좀 덜 볼 수 있도록 남성 호르몬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조화를 맞춰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정서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엄마한테는 양육을 받지만 아빠한테는 기다리는 거, 조금 더 여유, 그 다음에 진취감 이런 것들을 조금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엄마보다 아빠한테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엄마 아빠 성향이 다르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엄마 걸 흡수하겠지만 젠더를 다 떠나서 엄마랑 아빠랑 보통 결혼하기 전에는 나랑 같은 점도 많지만 내가 못 가진 걸 우리 신랑이 가졌어요. 이래서 결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는 사실은 엄마한테 부족한 걸 아빠한테 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면서 엄마의 장점이랑 아빠의 장점을 닮아가면서 크면 좋은데 이제 어려울 때는 엄마의 단점과 아빠의 단점을 같이 받으면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아빠는 필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있어요. 양육 민감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대두가 되는데 양육 민감성이 뭐고 그게 왜 중요한 건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네, 양육 민감성은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셨던 최승경님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진 것들 있죠. 관습화된 남성들의 남성상이라는 거는 아빠는 이렇게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경제력을 확보하는 게 아빠의 일이고 엄마는 양육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양육에 대한 민감성은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부부가 의논해서 같이 알아차려서 양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관념이 아예 없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됐을 때 두 분이 의논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아이 낳고 나면은 아빠도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고 엄마도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남편이 못 해주니까 여자의 할 일이 굉장히 많게 느껴지고 양육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24시간 풀가동이 돼야 될 때 아빠가 양육 민감성이 좋은 경우는 엄마의 역할을 좀 대신해줘서 엄마의 스트레스 감소가 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태어나서 생후 한 8개월까지는 극도로 우울감이 올라와요. 차올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는 같은 학력을 가지고 같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혼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회 유능감을 이미 맛봐요. 그러니까 젠더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사실은 그거를 놓고 왔다는 피해의식이 여자들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양육 민감성이 떨어지면 민감성이 떨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성의 스트레스가 올라가면서 양육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빠가 엄마의 어려움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아빠는 그래도 사회생활 하면서 주변에서 성과에 대한 기대도 받고 그 기대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피드백이 있어요. 내 아내는 내 피드백이 없으면 사실 피드백 받을 곳이 크다. 주변에 엄마들밖에 없는 거예요. 푸념한 엄마들. 행복한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럼 아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남편의 양육 민감성이 좀 좋아야 된다. 이걸로 기여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사실 좀 아빠와 엄마의 직업이 조금 다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깥에서 성과도 있지만 가슴 아픈 일도 있잖아요. 그거를 와이프가 같은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아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겪는 아픔, 바깥에서 겪는 아픔을 사실 와이프가 동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와이프는 애 낳기 14일 전까지 촬영을 했거든요. 그것도 사극을.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서 밤을 새고 와도 나는 애 낳기 2주 전까지 찍었어. 이러면 그냥 대화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남편들도 바깥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성과를 누가 알아주냐고. 그리고 바깥에서 힘든 거, 선생님, 몰라, 선생님은. 진짜. 갑자기. 선생님 몰라. 진짜. 아빠가 애랑 놀아주는 게 과연 얼마만큼 애기한테 영향이 있을지요? 영향은 굉장히 많아요. 아이의 창의력은 아빠로부터. 제가 아까도 이 말씀 하셨잖아요. 나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아내가 그 말을 하면 나는 단절이 된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아내의 노고에 대해서 일상에서 내가 많이 피드백을 주는가. 아내가 원하는 만큼.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은 두 분이 행복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랑 놀아주는 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이가 아빠랑 노는 모습 자체에 엄마들은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환경이 이제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고.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다, 진짜. 네네네. 우리 와이프가. 네. 아이랑 교감하는 거를, 그것만으로도 그 순간이 굉장히 귀해요. 여자들한테는. 왜냐하면 여자들한테는 여성들은 아이의 그 에너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언어 발달, 인지 발달, 교육에 더 몰입을 해요. 아이가 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많다 보니까 아이가 즐겁고 아이가 행복한 것도 좋지만 아이가 실제로 똑똑해지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찾지만 아빠는 말 그대로 몰입감, 놀이의 몰입감, 그다음에 아빠가 막 몸으로 놀아줄 때 아이의 즐거움, 그것이 엄마 에너지 가지고는 못 따라가는 에너지를 아빠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서는 20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아빠가 아이랑 그 순간에 정말 몰입해서 놀아준다가 아니라 같이 논다. 그 순간은 정말 아이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순간이죠. 아니, 말씀. 근데 가끔 이제 놀아주라고 그러면 형님 벽하게 할 때 막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격하게 놀아주는 게 아기 성장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또 얘기를 또 합니다. 아우, 그러면 꼭 격하게 놀다가 얘가 울어요. 미치겠어. 그러면 또 혼나는 거야, 나는. 좋은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보통 아빠들이 여기서도 양육의 민감성이 이제 떠오르는데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기질적으로 굉장히 불안이 높거나 신경학적으로 정전계가 살아있다거나 또는 중력 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너무 높은 데 올라가면 공포감을 느껴요. 근데 이제 아빠들이 보통 애기 데리고 놀 때 막 올려서 논다거나 목마 타고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한다거나 비행기 태워준다거나 이런 게 할 때 그때 공포감을 느끼는 이제 남자 아동보다는 여자 아이들이 그런 걸 느끼죠. 그래서 그 감각 발달기에서 놀아야 될 때는 이제 아빠가 봐야 되는 게 이건 역시 아이가 그 정도 했을 때 괜찮을지. 그래서 항상 아이랑 놀면서도 에너지를 많이 주는 건 중요하지만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아빠가 아이랑 노는가. 근데 그게 포인트가 엇나가면 애가 울죠. 그러면 아빠는 좀 수딩을 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데 아빠들은 이때 당황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거봐, 내가 놀아주니까 얘가 울잖아. 난 얘랑 못 노니까 당신이 놀아.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엄마 몫이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너무너무 일상에서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노력을 해도 애가 안 놀아주니까 뒤로 한 발짝. 맞아. 이래서 이제 어머님은 엄마들이 느낄 때는 아이랑 이것도 못해.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종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게 아이한테 또 안 좋죠. 왜 안 좋냐면 우리는 사람이기 전에 동물이고 육감으로 서로를 느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없나.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도 아이는 육감으로 느껴요. 그래서 1번이 엄마, 2번이 나, 3번이 아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에서는. 어릴 때 저희 아들이 엄마하고 아빠를 동물로 그린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양으로 그려놨더라고요. 네. 엄마를 살쾡이로 그려놨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혹시 그게 그림 검사였어요? 동물 가족화라는 그림 검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그냥 아이가 지가 그린 거예요. 네. 와, 깜짝 놀랐네, 지금. 뭐 이상이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림 검사 중에 동물 가족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간혹은 이제 아이들이 엄마를 호랑이로 그린다거나 아빠를 뭐 곰으로 그리는데 곰에 발톱이 빠져 있다든지 뭐 독수리에 발톱이 없다든지 치아가 없다든지 이제 이렇게 큰데 이제 그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나 이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다 없어진 채 그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랑 나랑은 뭐 육식동물이야. 아빠는 초식동물이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느낄 때 엄마랑 나랑은 동질성이 있는데 아빠는 동질성이 없고 이제 이게 가족의 위계라든지 정서간 거리를 좀 다 볼 수가 있죠. 그런 검사가 있어요. 아빠는 권위적이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 권위가 필요하다. 이게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지 말이 쉽지 그렇잖아요. 참 어렵네요. 보통 아버님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나는 아이가 컸을 때 정말 친구처럼 잘 지내고 싶다. 이제 이게 아빠의 기본적인 모든 아빠들이 꿈꾸는 특히 이제 아들을 가진 아버님들이 꿈꾸는 이제 미래상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권위를 내려놓긴 하지만 권위를 줬을 때 아이가 어떤 리스크가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권위가 있다라는 것과 권위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권위적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억압하고 통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훈육에서 너 그거 안 돼,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러면 혼나, 저번에도 얘기했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소통해서 이제 아이를 통제한다거나 아이가 잘못된 환경에 있을 때 그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훈육을 할 때 이제 쓰시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나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수치심이랑 죄책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시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근기, 항문기, 남근기, 그다음에 사회성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전능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때는 뭐가 중요시 되냐면 나 멋지고 싶어. 그리고 내가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나랑 아빠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아빠처럼 멋져지고 싶은데 아빠가 나를 혼내니까 나는 부족한 아이야. 그리고 창피해지고 그래서 겁이 많은 아이로 자라거나 아니면 아이들 앞에서 내 공격성을 똑같이 아빠처럼 드러내면서 친구들을 통제하려는 욕구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권위가 있는 아빠랑 권위적인 아빠는 다른 게 권위가 있는 아빠는 반대로 아이를 너그럽게 이해하면서도 아이랑 같은 입장이 아니라 아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아이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안 됐을 때는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엔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해주는 자세로 이제 아이랑 의사소통하는 게 권위 있는 아빠라고 하면은 권위적인 아빠는 통제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고 생각할 때는 보통 이제 보면 아빠가 잘 못 놀아주고 막 그러니까 야단이라도 쳐. 집에 한 명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얘가 듣다 보니까 아빠가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빠를 권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아빠가 훈육을 담당하는 게 맞는 건지 보통 이제 전문가들을 저희가 보면 아빠가 가치관 교육 담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뭘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역할 분담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역할 분담이라는 거 보다는 예를 들어서 훈육을 하는 가치를 엄마 아빠랑 같이 두시는 게 좋아요. 부부가 같이 의논해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는 아이랑 붙어 있는 시간,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상에서 관여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빠는 엄마랑 똑같은 자세로 일상에서 계속 권유를 했을 때 아이한테는 어떻게 느껴질 것 같으세요? 아빠랑 엄마랑 같은 메시지로 계속 얘기해. 짜증나. 꼰대들 같고. 네. 생각만 해도 조금 싫죠. 스테레오로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훈육하는 거랑 잔소리도 구분을 해야 되지만 지금 얘기하신 가치관은 아이한테 내가 갖고 있는 아까 얘기하셨던 부모한테 받은 유산 중에 좋은 유산을 어떻게 전달해 주실 건지 한 번만 고민을 해봐도 아이가 들을 수 있는 환경. 아이가 막 배고파서 막 밥 먹고 있는데 그때 뭐 아빠는 이런 좋은 음악을 들었었어. 좋은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아빠가 해주고 싶은 말을 해준다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놀아주는 순간에도 내가 어렸을 때 아빠랑 놀았을 때 즐거웠던 경험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면 훈육도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내 것, 이거는 뭐 남편 거가 아니라 사실은 육아휴직 맡아서 지금 아버님들이 보고 계시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내처럼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하면은 아내처럼 해주셔야 돼요. 아빠라도. 그리고 내가 바깥일을 해서 남편 육아휴직을 맡고 내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똑같이 남편이 아이 양육하는데 막 간섭하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여자라도. 그래서 사실은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보다는 지금 육아에서 둘이 어떤 방면을 추구하고 있고 내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럼 나는 아빠로서 뭘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아이랑 의사소통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주말 부부 같은 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상담에 이제 질문을 주셨거든요. 주말 부부래요. 그거는 정말. 근데 과연 이게 애기한테 그런 관계 형성에서 아빠의 역할이 애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염려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매일 볼 수는 없는데 과연 주말에만 볼 때 애기한테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그런 가치관이나 뭐 아빠에 대한 애착관계 형성이 있어서 뭘 해줘야 될지 효과적일지 그 빈 공간을 채울지.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아이한테는 물리적으로는 결핍이 있다고 하면은 정서적으로는 결핍이 없게끔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빠가 하루에 한 번씩
동영상 같은 걸 찍어서 아내한테 전송을 해서 아이가 아빠랑 아빠 모습을 보고 아빠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일상에서 엄마가 아빠의 말을 아이한테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서 주말에 오더라도 낯설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나 쉬운, 말로는 너무 쉬운 표현인데 사실 아빠가 지방에서 일하고 그걸 또 동영상을 찍고 보내고 야 사실 그것도 너무 힘든 일 같아요. 그럼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데 저는 이 말씀이 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이를 가져서 애가 태어났다. 근데 이 태어났는데 이 애가 박지성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네, 그렇죠. 김연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귀한 아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칠 수 있을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물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아이까지 그렇게 관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아버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혼날 줄 알았어요. 아버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보통 아버님들 내가 힘든데 근데 사실은 단 10분 내는 게 힘들면 사실은 아이에 대한 책무? 부모로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 태어나서 36개월까지 엄마 아빠가 둘이 얼만큼 서로 협업하고 잘 견디느냐가 우리한테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어릴 때 그 아빠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까 전 가치관 형성, 아빠에 대한 또 인간관계에 대한 형성, 애착관계 형성 이게 아빠가 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바빠서 진짜 말대로 10분도 낼 시간이 없어요. 사정은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못했을 시에는 나중에 애가 성장했을 때 지금 뭐 실질적으로 큰 애들도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커서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좀 되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는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문제가 많은 내 아이를 보게 되실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아이를. 그래서 어느 정도 잘한 다음에 친구들을 잘못 만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상에서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내 아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청소년 어머님들이 보실 수도 있고 이제 학교를 앞두고 있는 어머님들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관계라는 거는 항상 고무줄처럼 유연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지만 어렸을 때 아이랑 같이 시간 못 보내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채워져야 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경우 시간이 없거나 그럴 경우는 저도 공부하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매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침에 포스트잇으로 메모를 써놓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만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패턴을 정해서 내가 아이한테 어느 정도의 아빠로서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아이랑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가 잦은 다툼을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 같은 사람이죠. 그쵸. 네. 과연 이게 아기 앞에서 본이 모르게 티가 안 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부부끼리 하지만은 과연 아기는 말을 못한 얘기를 해도 그걸 다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건지 네. 이게 어느 기간 때부터 이거는 정말로 그 모습을 아기 앞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왜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애가 저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저런 행동을 어디서 배웠을까? 하여튼 못된 건 다 아빠한테 배워. 엄마 말에 의하면 못된 건 아빠한테 배운 거고 다 저거는 네. 엄마 거고 약간 그렇지 않을까요? 그 기간이 있습니까? 그 조심해야 될 기간? 늘 조심해야죠. 늘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각이 예민한 아이 이 같은 경우는 아빠의 큰 소리가 화나지 않아도 굉장히 공포스럽게 들리고 엄마의 날카로운 소리가 굉장히 슬프게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훈육이 될 수 있는 이해하는 시점에는 아이들 앞에서 싸웠다, 다퉜다,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괜찮아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둘이 따로 화해를 하시고 아이 앞에서 화해하는 장면을 꼭 보여주시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툰 것 같긴 하는데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아이는 내적으로 계속 불안이 쌓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아이의 일상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상황에서 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유기불안을 느낀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언어로 충분히 자기 감정을, 내 상황을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놀이에서도 드러나고 행동에서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언제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안 좋아요. 아이들 앞에서 다투는 거는 이제 잘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줘서 다툴 수도 있지만 화해했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하면은 엄마는 아빠한테 원하는 게 있었는데 아빠가 안 들어줘서 삐졌어. 그리고 아빠도 바빴는데 엄마가 모르고 오해해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해서 아빠도 화가 났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해를 했어. 그래서 엄마 아빠는 다시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했어. 이 장면을 언어로도 다시 설명해줘서 아이가 아 괜찮구나 해서 그 아이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좀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게 좋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연령에서는 화가 난 일 있으면 둘이 공간을 좀 분리해서 시간을 가진다든지 다툴 일 있으면 밖에 나가서 다투고 온다든지 웬만하면 좀 그렇게 가시는 게 근데 좋죠. 그 네. 대부분 그 온도로 애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애들이 네, 다 알죠. 알아요. 그냥 알죠. 눈치가 음. 와. 아빠가 너무 과잉하게 친절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지금 질문이 오셨는데 네. 애기 아빠가 애를 잘 못 보다 보니까 음. 너무 오냐오냐 한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애가 버릇이 너무 나빠졌다. 본능이에요. 아빠가 예뻐하는 본능. 네, 그거가 나쁘진 않지만 그게 이제 양육을 할 때는 굉장히 독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조건 예뻐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절제하고 지혜롭게 사랑을 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기억이 금방 휘발유처럼 나가기도 하거든요. 네, 휘발유처럼 나가기도 하고 스펀지처럼 잘 스며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면은 단호하게 얘기해주고, 그렇지만 엄마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너의 행동이 너 자체가 아니라 너의 행동이 지금은 무례해 보였어. 아빠 눈에는 별로였어. 하지만 원래 우리 애는 그런 아이가 아니지. 이런 모습이면 조금 더 아빠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이런 모습이 조금 더 뿌듯할 것 같아. 다음에는 우리 애는 이거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의사소통 하시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미안해서 선물을 자주 해주는 아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까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네. 저는 아버님들이 어떤 성향이 있으시냐면 내가 애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할아버지들 아닐까요? 할아버지들? 아빠들도 아빠도 그렇죠. 그래요. 왜냐하면 아빠도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게 제가 이제 뵀던 이제 아버님들 어렸을 때 집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장난감이 정말 갖고 싶었는데 늘 못 가졌고, 또 그렇다고 하면은 내 아이는 장난감이 안 부족했으면 좋겠다. 내 아이는 게임기도 다른 애들 것보다 좋은 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젠더 이슈긴 하는데 생물학적으로 남성들은 그냥 친구들이랑 못 놀아요. 도구를 가지고 놀 때 의미를 가져요. 네, 남성들은. 그래서 남성들은 친해지려면 술을 도구로 한다든지, 이제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운동을 도구로 해서 친밀해지지 그냥 수다만으로 친밀해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 본능으로 이제 아이한테 뭔가 장난감을 툴로서 이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구슬치기를 한다든지 아이랑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선 긋고 논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이랑 공동지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게임으로 인해서 게임이나 아이랑 놀면서 더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는 좋은 모멘트 같아요. 그 여자애들하고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하고 찜질방을 진짜 자주 갔어요. 네. 이게 묘한 게 그 뜨거운 곳에서 얘가 그 대리석 같은 데 앉질 못하니까 뜨거운 데니까 제 무릎에 앉아요. 그러면 등을 손으로 밀어준다거나 괜히 제가 어깨에 있는데 안마를 해도 그런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아이한테도 정말 그 순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예. 신체적 접촉이나 아빠랑 같이 있을 때, 그리고 찜질방 가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아빠랑 무언가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게 아이들은 자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실행해 보는 거, 같이 가면 옷을 벗는 걸 봤을 거고, 나도 따라서 아빠 벗어봤을 거고, 옷도 입어봤을 거고, 아빠가 뭔가 시키면 그걸 한번 시도해 봤을 거고. 그리고 찜질방 가면 엄마가 방해를 안 하거든요. 제가 라면을 사주거든. 라면을 막 먹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데서는 야, 비밀이다. 괜히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와이프는 알고 있지 라면 먹는 거를. 약간 그런 거에서 이런 약간 그렇죠. 교감 네, 그런 거 네,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많이 하잖아요. 아이스크림 사줬다 비밀이야? 비밀이야? 사줬다 절대 그런 네, 얘기하면 안 돼. 네. 이게 또 아빠와의 또 약속, 약간, 비밀은 또 좋은 거일 네,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그건 아이한테 정말 좋은 순간을 선물을 해주는 거잖아요. 좋은 경험을. 저희가 심리치료센터지만 아이들한테는 심리치료가 뭐냐 그러면 일상에서 얻지 못하는 아이가 원하는 기쁨과 사랑을 전달해주는 경험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경험을 아빠가 아이랑 같이 찜질방에 사신 거죠. 또 그런 경우에도 또 반대하는 엄마도 있잖아요. 너 아이로 와봐. 밖에 가서 뭐 먹었어? 솔직히 불어? 아, 뭐 먹었어. 이거는 네. 또. 어머님이 그런 거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래요? 엄마들은 이제 그런 거를 했을 때 그게 안 좋은 효과로 오면은 내가 이렇게 기여를 하고 아이랑 있는 시간이 재밌었는데 그걸 망쳐버리잖아요. 네, 기분을. 아빠도 보면 뭘 하고 놀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뭘 하고 놀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빠의 관찰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주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먹기가 가장 아빠랑 애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빠랑 같이 먹기가 놀기의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빠는 어디 예를 들어서 무슨 문방구나 이런 데 가서 아이가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살 때 뒤에 딱 버티고 있으면 얘가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가끔씩 힐끔힐끔 봐요. 그러면 제가 아빠를 되게 든든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뒤에만 있어줄 때 뿌듯한 게 있더라고요. 그냥 착각이었나요? 저? 아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내 뒤에 있구나. 그리고 난 이걸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도 들죠. 근데 그때 이제 한 번 더, 조금 더 나은 방법은 지금 그것도 너무 좋지만 아이 뒤에서 네가 이걸 골랐구나. 아빠 저번에 TV 보니까 네가 이걸 관심 있어 하더니 이걸 골랐구나. 아빠는 이게 좀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넌 이게 어떤 게 좋니?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된 의사소통이 이제 안 되는 연령 아이 같은 경우는 너는 그냥 이게 좋구나. 아빠도 이게 좋다. 이게 갖고 싶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아이랑 의사소통하는 게 놀이의 2단계. 첫 번째는 먹기, 두 번째는 아이가 어떤 것에 호기심이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아빠가 트래킹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빠가 트래킹하는 과정에서 아이랑 같이 즐거움을 나누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아들이니까 찜질방 가서 때도 미뤄지고 하는데 딸일 경우에는 네. 이게 좀 이렇게 노리는 게 뭐 어릴 때야 괜찮지만은 이제 유치원 가기 시작하고 이러면 조금씩 이게 아빠 역할이 달라지니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진짜 좋은 질문이라고 느끼는 게 딸이라 이렇고 아들이라 이렇게 키우는 것 자체가 지금은 젠더 이슈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사회에서 여자아이들은 핑크색, 남자아이들은 하늘색, 파란색 이런 것들이 계속 마케팅에서도 나오고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을 가르는데 그것 자체가 아이의 창의성을 줄일 수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아빠 자체도 자기도 모르게 여자애는 예뻐야 돼. 여자애는 치마를 입어야 예뻐. 또 여자애는 이렇게 놀아야 돼. 이렇게 틀을 갖추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어떤 관습적인 문화지만 사실은 최대한 아이들은 창의력 있게 키우는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조심스러운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사실은 여자아이들한테 조금 더 아빠로서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 이거 해봐 괜찮아. 아이가 조심스러워할 때. 오히려 이걸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애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자애니까 이건 싫어하겠지. 이걸 미리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것보다 딸이건 아들이건 간에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아요. 사랑받고 싶고 아빠랑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고 또 저희가 놀이치료 시간에 여자애라고 이렇게 하고 남자애라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것보다는 내 아이가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가, 뭘 좋아하는가. 근데 여자인데 파란색 남자애들 막 장난감 총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아빠가 넌 여자애인데 왜 이걸 좋아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사실은 좀 질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 그래 해봐. 너도 멋있게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아이가
아이에게 얼마만큼 가능성을 줄 수 있냐 그러면 훨씬 더 엄마보다는 아빠 역할이 이때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아빠 스스로도 프레임을 여자애니까 이렇게 해야지, 남자애니까 이렇게 해야지. 성인지 감수성은 아빠가 또 키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시면서 이제 아이를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부모를 통해서 이제 많이 그치. 도움을 요청하는 가정도 많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나중에 아이와의 관계 형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나도 직장 유지가 되고 남편도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슬픈 건 시간이 흐르면 이모랑 삼촌으로 전락을 해버려서 예, 주 양육자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이 좀 잘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캥거루족 같이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면은 양육은 길러지는 거기도 하거든요. 양육 효능감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갔을 때 엄마나 아빠가 좀 당혹스러운 면들이 조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야 된다고 하면은 주 양육을 아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조금 더 맡기고 이모 삼촌으로 전락을 해도 돼요. 36개월까지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내 생물학적 엄마, 내 생물학적 아빠가 누구인지 알고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하기 시작할 때는 아이 주 양육자가 바뀌어야 되는 순서를 좀 잘 원만하게 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아기와 아빠의 관계가 나빠진 경우에 아빠들이 네. 또 받는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나빠졌다기보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멀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내가 가족이라도 주 양육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막 친하게 제자들이랑 얘기했는데 아빠는 툭 하고 야 뭐 이렇게 해볼래요? 네 아니요 뭐 이렇게만 해버리면 이것도 아빠들이 받는 또 상처가 또 너무 크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지금까지 맞아, 고생했나? 맞아. 네. 관계 개선 방법.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예뻐할 것인지 지혜와 절제를 주면서 예뻐할 것인지가 맥락이라고 보면은 내가 지혜랑 절제를 아이를 주면서 키워야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 욕구보다는 아이가 나한테 뭘 바라는지 또 아이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랑 놀고 싶으면 먹는 걸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청소년기 때 같은 경우는 돈을 줘야 아빠가 되나요? 아빠가 이번 달에 보너스를 받았어. 근데 이것을 너와 함께 쓰고 싶어. 너 요즘 관심 있는 게 뭐가 있니? 그러면 산다고 하면은 돈보다는 아빠랑 같이 서치해보자. 그래 같이 해보고 아빠가 볼 땐 이것보다 이 사양이 좋은 것 같아. 또 샀어요. 같이 구매를 하고 나면 같이 사용해보고. 이것부터가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는 언제든지 돌릴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아이가 자기 전에나 아빠랑 놀면서 어느 순간에 아니면 시간이 좀 놀고 나서 모멘텀을 가진 다음에 아빠 예전에 나한테 이랬을 때 나 기분 안 좋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아빠 오늘 너랑 이렇게 해서 지내서 너무 좋은데 아빠 때문에 셌던 적이 있었어. 그러면 보통 초소년 아이들은 몰라? 기억 안 나? 오늘 뭐 했어? 몰라? 방문 닫고 들어가는데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 분명히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빠 그래가지고 그때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근데 사실 그거 오해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죽을 때까지도 얘기 안 하는 거지. 얘기해요. 청소년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때 혼돈의 시기고 정서 불안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아 정체성을 좀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의 자극에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내가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뭔가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 바로 안 오면 아빠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얘가 이래.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푸념을 하는 게 아까 그거랑 비슷해요. 전에 얘기했던 애기랑 놀다가 애가 울어버리면 거봐 내가 놀아주려고 했는데 애가 울잖아. 조금 견디고 또 나면 아이가 분명히 아빠한테 아빠 그래 이랬어.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어. 고마워. 이런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 지금 뭐 오늘 이 한 번에 아빠에 대한 역할, 육아의 꽃비람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각 집안마다의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오늘은 뭐 요 정도 얘기를 하고 더 깊이 있는 부분은 뭐 차후에 저희가 시리즈로 갈 거지만은 지금 이제 다 얘기는 못 하지만은 오히려
역으로 저희가 제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좋은 아빠인지 이거 잘못하고 그냥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몇 가지만 선생님 한번 읽어 체크를 해주시면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주십시오. 이거 부모의 민감성 행동에 관하여 부모로서의 나를 관찰해 보기라는 문항이죠, 그죠? 네. 네. 내 감정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한다. 예. 아이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 아이와 활기찬 상호작용을 한다. 아이를 쓰다듬어주면서 애정 표현을 한다. 아이의 손에 닿을 수 있게 장난감이나 물건들을 두어서 그것들에 흥미를 갖게 한다. 아이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준다. 종종 활동이나 사물의 의미나 명칭을 같이 있는 것처럼 아이에게 천천히 반복해서 말한다. 아동의 현재 능력을 뛰어넘는 게임이나 활동에 참여시키려고 한다. 그 다음에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종종 자신이 즐기기 위해 아이를 TV 앞에 둔다. 네. 그리고 아이와 면대면 상호작용해서 쉽게 불편해하고 기분이 상한다. 지금 안 좋은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눈치를 채죠. 그럼요. 아이의 요구 때문에 초조해진다. 예.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아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개입들을 반복한다. 때때로 아이의 불편함을 인식하지만 이런 신호를 무시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아이가 위험한 활동을 할 때 중단시키지 못한다. 아이의 의사소통에 대한 반응이 비일관적이고 비애견적이다.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해당 사항이 있는 건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뭐 이걸 체크를 해봤을 때 뭐 몇 개 이상이면 좀 이상이 있는 거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런 기준은 없는데 이제 이걸 띄워주시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같이 이것을 공유해서 내가 이거는 놓치고 있었지. 이건 일상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표준화된 어떤 검사지라기보다는 부모가 얼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양육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개입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요 이제 질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관적으로 객관화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데 왜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인정을 안 하는 부분. 네. 자기 중심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없이 부부가 같이 한번 네. 평가를 하는 것도 네.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이제 과도기다 보니까 많이 좀 헷갈려하는 도 있습니다. 저조차도 뭐 남자는 총칼로 놀아야 되고 여자는 맞아요. 핑크색 뭐 이렇게 엘사 옷 입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고정관념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생각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하나 둘씩 뭐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알지만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자꾸 이렇게 저희가 매스컴이나 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세상이 좀 바뀌어서 인식이 바뀌면 애기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아까 저희 아들하고 소통하는 게 찜질방 소통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빠가 땀을 많이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리고 아들하고 또 같이 땀 흘리며 운동도 하고 땀 흘리며 찜질방도 가고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는 게 좋은 아빠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나름대로 와이프가 좀 좋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딱 들더라고요. 그냥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구나.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오늘 대한민국 모든 아빠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요즘은 이제 아버님들이 느끼실 때 한국에서 남자로 사는 게 참 어렵다고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부모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줬는데 나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세대에 살고 있고
또 여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이제 다들 어려우시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누굴 만나지 못하니까 온 가족이 좀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에 있는데 이 시기를 좀 서로 잘 돌보고 서로 간의 그 힐링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하려고 좀 애쓰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하기도 하고 가족을 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네.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지 회피하고 싶거나 네. 요령을 맞아, 바라는 맞아.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옆에서 지켜봐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하지만은 정말 또 나름대로 또 위치에서 열심히 또 하시고 아빠들이 뭐 노력한 만큼의 평가를 못 받아 속상한 아빠들도 많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보답은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보상을 받는 거니까요. 뭐 보상을 바란다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은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라이브로 여러분에게 푸짐한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그럼 네. 저희 선물 빵빵합니다. 어.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아동심리발달연구소의 마곡센터의 나혜정 소장님 네. 그리고 최승경님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